네, 오늘은 제3강 구상 전략을 세워라 중에서 이 구성 방법의 모색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수필의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목일 외에 두 분이 것은 알기 쉬운 수필서기 등 굉장히 많은 저서에서 수필서기에서의 구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발전, 절정, 결말과 같은 이 4단 구성, 그리고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이라고 하는 그 5단 구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그 구성법은 희곡이나 소설에서의 그 플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수필의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희곡이나 소설의 플롯과 수필의 구성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. 플롯이 뭡니까? 여러 작품에 두루 통용되는 스토리 전개 방식을 우리는 플롯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필 작품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플롯이 있다? 바꿔 말하면은 이런 4단 구성이나 5단 구성 모든 수필들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그 유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죠.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수필의 구성과 스토리의 플롯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서사적인 수필서기에서는 적용 가능할까요? 적용 가능한 소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수필에서는 경험을 허구적으로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이런 구성 단계를 지닌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서사적 수필서기에서도 대부분 적용하기 어려운 구성 방법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 희곡과 소설과는 달리요, 수필이나 서정시에는 플롯이 없습니다. 수필의 구성은 각 작품마다 개별성을 지니고 있죠. 박양근의 좋은 수필 창작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서론, 본론, 결론, 그러니까 3단 구성, 또 기승, 전결, 이 4단 구성, 발단, 전개, 절정, 반전, 결말, 이 5단 구성, 이것을 수필 창작에 있어서 구성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김규련이라고 하는 수필가도 실제로 자기의 창작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3단 구성, 4단 구성, 5단 구성을 소재에 따라서
전용한다. 자기가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수필 창작할 때 이것을 전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소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. 자,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수필은, 그러니까 모든 수필은 이 세 가지 구성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까요? 어떤 대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바꿔 말하면 모든 수필 쓰기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?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. 또 그러면 수필을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나누어서 쓰고 또 기성, 전결로 나누어서 쓰고 또는 뭐 소재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고요. 발단, 전개, 절정, 반전, 결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쓴다고 해서 얼마나 미학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? 자,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이것 역시 모든 수필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구성 방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핀 그 수필의 구성 방법들은 수필의 구성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. 특정한 소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수필에 관한 그 책들이 수필 창작이라든가 또는 뭐 수필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책들에서 구성에 대해서 각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백수십 종 되는 책에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의 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대부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러면 수필의 그 구성 방법, 그런 것들이 수필의 구성 방법이 아니라면은 수필의 구성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수필의 구성 특징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필 쓰기의 격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. 어떤 격식이 또 미리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. 수필 쓰기에 두루 적용될 만한 어떤 구성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습니다. 희곡이나 소설에서처럼. 아까 희곡이나 소설에서는 뭐 그 4단 구성이라든가 5단 구성 이런 것들로 통일되어 있죠. 그래서 수필은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구성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수필이 그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구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수필 쓰기에서 그러면 구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? 매 작품마다 다 그렇게 다르다면요. 자, 이런 이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
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수필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에서 불러내어서 미학적으로 구성해 놓은 문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 쓰는 사람의 그 문학관 또 수필관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이 수필의 구성은 여러 소재들을 효용성 있게 배치하여 조직해 놓은 의미론적 체계여야 하는가,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체계. 그 다음 수필서기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형상화하는 창작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수필서기에서 구성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필서기에서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성 전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은 그 항목들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,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입니다. 수필서기를 할 때 우리는 단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복합 구성을 하든지 둘 중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, 사파적 구성과 연쇄적 구성과 유기적 구성입니다. 수필서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, 하나의 구상 전략입니다. 바꾸고 말하면 모든 수필은 이 세 가지 구성 방식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이것은 시간 구성과 공간 구성인데요. 수필서기에서 이것을 이제 이런 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사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 고려하지 않고 수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좀 더 정치한 그 구성 전략을 위해서 아마 이런 시도들, 시간 구성을 할 것인가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